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0.1%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헤이비트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인데요. 네, 요거를 제가 위대한 시스트레이더 79와 같이 썼었죠. 네,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이 데이터가, 이 전략들이 2018년, 2019년으로 통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17년 말에 제가 가상화폐 트렌드에 편승해서 베스트셀러를 쓰려고 했죠. 이럴 때 가상화폐 책을 쓰면 엄청 돈을 벌겠네. 수십만 부 팔리고 나는 돈방석에 앉고 와와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시스트레이더 79님 빨리 같이 씁시다 출판사님 책 내주세요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북이 요거거든요. 이북 커버가 요거였는데 요게 이제 2018년 1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북이 나왔는데 야 대박, 한국의 모든 책을 통틀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 마이 갓 이제 베스트셀러 썼다 했는데 1월에 바로 그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책은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4월에 나왔는데 이때 이미 버블이 꺼져가지고 겨우 2회밖에 못 찍었습니다. 책을 반년만 일찍 낼건 에휴 정말 후회가 됩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이제 2년이 흐르고 저는 이제 그 헤이비트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책을 좀 업데이트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전략들이 2018년, 19년에도 통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였죠. 근데 책을 뒤져보니까 물론 제가 써서 그렇긴 하겠지만 은근히 책이 괜찮습니다. 2년 후에 봐도 충분히 읽을만 하고요.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책 뒤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던데요. 페이스북이 제가 2017년 12월 8일에 대폭락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버블을 외치는데 말이야. 이게 고점 대비 80에서 90%는 빠질 것이다. 당연히 그럴 거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MDD 이게 87.7%로 선방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87% 떨어졌는데 이게 선방을 한 거랍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처참하게 막 95%, 98%, 99% 떨어지고 막 대충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예언대로 하면 맞았네. 에이, I'm grea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예언이 맞았기 때문에 이 책이 제대로 안 팔린 겁니다. 에이씨. 네,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차트로 보면은 비트코인 여기까지 쫙 갔다가 한 1년 동안에 쫙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87%고요. 이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2018년 1월 초까지 쫙 올라갔다가 1년 넘게 또 이게 쫙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잔혹한 2018년이었죠.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90%, 95%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전략들이 먹힐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내 전략들. 이 중에서 이제 손매매가 가장 가능한 전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전략. 이거는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하루에 한 번, 지금 코인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일 때는 사고 아래일 때는 파는 전략이에요. 이건 슬리피지가 적습니다. 사실 뭐 특정 시간을 두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매일매일 16시 또는 19시 또는 23시. 왜냐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내가 시간대를 그냥 하나 두고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3일, 5일, 10일, 20일 이 4개 이동평균선을 보고 가격이 그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쉬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했냐면 4개 코인으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백테스트를 제가 한 게 비트코인이랑 리플이랑 뭐 대쉬랑 뭐 또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4개 코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변동성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전날에 10% 움직였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전 자산을 비트코인에 매칭을 하면은 그 변동성이 유지가 될 경우 저는 재수 없으면 하루에 10%까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내 자산의 20%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80%는 현금으로 냅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러면 하루에 2% 이상 잃을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나는 내 자산이 20%만 투자를 했는데 재수 없이 얘가 10% 빠졌다 해도 제가 총 자산으로는 2%만 잃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동성 조절을 했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만, 오호, 18년에도 4.8%를 벌고, 19년에도 8.3%를 벌고, MDD는 6.7%에 불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략이 특히 이제 2015년, 16년, 17년에 장이 좋아가지고 계속 쫙쫙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 18년과 19년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수익이 낮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에 장이 특히 굉장히 개떡까지 안 좋았는데도 그때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MDD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 6.7% 깨졌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여기서 변동성 조절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이 4개 2평 위에 있을 때 무조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MDD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동기간에 18년에서 19년에 비트코인은 46.4% 하락했고요. 많이 선방했고 톱 10 코인들, 그러니까 톱 10 코인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은 2017년 마지막 주에 그 2위부터 10위 코인의 시가총액, 그리고 지금 현재 2위에서 10위 그 코인의 시가총액을 봤더니만 그 현재 톱 10 코인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야, 걔네들의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88%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메이징 했죠. 그래서 변동성 돌파 전략은 어땠냐? 이것도 그냥 얼핏 보면은 17년까지 오르고 그 후에는 안 오르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면은 그 전일 레인지 50% 돌파하면 매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전날에 뭐 비트코인이 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200만원의 레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가가 1150만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200만원의 그 절반을 곱한 100만원을 뛰면은 1250만원에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가에 파는 이제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전략들이죠. 예, 한마디로 이제 강력한 상승세가 있을 때, 강력한 돌파가 있을 때 매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 상승장은 여기는 이제 5일 2평으로 측정을 하고 한마디로 상승장일 때만 매수를 하고 여기서도 변동성 조절을 붙였더니만 18년 32%, 19년 11% 수익이 났습니다. MDD는 6.5%. 와우. 그러니까 요 전략은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요 전략은 우리가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돌파가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 대신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매매를 하고 있고 이 전략은 리스크가 별로 없이 요 정도 벌 수 있었고 그 컴퓨터 매매가 필요했던 변동성 돌파 전략은 MDD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요 정도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전략을 쓰려면은 우리가 직접 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딴 사람의 봇을 빌려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따단 이거를 실투자할 수 있는 헤이비트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 8월부터 이제 고객 돈을 이제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실제로 1년 반 만에 16.9%라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MDD는 8.4% 정도 나왔고요. 아니 조금 더 이거랑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28년 32%, 이 중에 이제 그 8월 전에 2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 수익이 한 요정 12%가 그 정도 있고 19년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은 야 봐봐 그럼 1년 반 동안에 25%가 안 나왔잖아. 17%밖에 못 먹었네. 왜 그래? 하실 텐데 네, 왜냐하면은 초창기에는 헤이비트도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파 전략이라는 게 강력한 상승세, 이렇게 장이 쫙 올라갈 때 따라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확 올라가가지고 그때 매수를 못한 사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100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매수한 거는 겨우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못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왔고요. 왜냐면은 지금 헤이비트가 고객 돈을 대신 굴려주는 게 수십억 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체결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슬리피지를 줄이는 거, 이거에 처음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 헤이비트라는 백테스트와 실제로 헤이비트를 통해 달성하는 수익률이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좀 버그 같은 것도 좀 있었나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 원래 리플을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계기인지 헤이비트가 그걸 매수를 못했고 그때 리플 가격이 엄청 뛰어가지고 거기서 수익률 2, 3%를 놓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전략이 제 전략에서 조금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지표들이 좀 변화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헤이비트가 쓰는 이제 요 전략은 제가 쓰는 요 전략과 그래도 한 90%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자, 여기를 보시면요. 그 전략이 이제 안 통했던 구간이 나옵니다. 한 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얘가 계속 손해만 보고 한 8% 정도를 까먹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헤이비트 유저들이 기분이 매우 안 좋았고,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욕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헤이비트 팀이 머리를 싸매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VB 플러스라는 전략인데, 이게 4월 20일에 런칭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변동성 돌파 전략은 그대로 쓰되, 이제 급락 후에 이제 그 보통 코인이 급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 평균 회귀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먹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 그 역추세 전략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은 추세 전략, 그 변동성 돌파 전략이 돼 역추세 전략이 하나 같이 붙어가지고 그 두 개가 시너지를 내서 그 이 VB 플러스 전략이 VB 전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개는 백테스트고요. 과거 이랬다는 거지 미래에도 VB 플러스가 VB를 압도할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백테스트 구간에서 보면은 이 2019년 하반기 한마디로 우리의 그 오리지널 전략, 변동성 돌파 전략이 잘 안 먹힐 때 VB 플러스 전략은 상당히 선방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VB 전략은 MDD가 9.5%로 나왔다는데 VB 플러스는 MDD가 4.0%로 크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그 연수익 차이는 한 5.5%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이비트 이제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안 먹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전, 오후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손매매 전략, 이동평균을 써가지고 이제 손매매를 하는 그 전략은 먹히고, 그리고 이 전략의 메인 전략인 변동성 돌파 전략은 아직도 먹히고, 그리고 그걸 헤이비트를 통해서 구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략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오전에는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화폐 수익이 좋고 오후에는 별로 안 좋다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먹힙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한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을 막 주도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오후 시간에는 코인 가격이 하락했고, 그들이 이제 쓰러져서 자는 새벽에는 대부분 장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비중이 워낙 작아져가지고 이제 한국의 전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 그거는 코인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먹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세계 1위부터 10위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거래소는 하나도 없네요. 그 우리가 아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는 60위대 저기 저 밑에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자, 요약을 하면은,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오호라, 이 책, 생각보다 괜찮은데? 끄떡끄떡 했고, 오호라, 상승장 매수, 그리고 변동성 돌파 전략. 야, 아직도 먹히네. 그래, 책은 잘 안 팔렸지만, 그래도 완전 이상한 전략을 추천 안 해서 뿌듯하다. 허허허.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직도 요 책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가장 훌륭한 책일 겁니다. 이 책이 뭐 정말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무슨 천년 후에도 읽을 고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제대로 된 책이자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전 오후 전략은 깨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거를 빼도 이 책이 한 8, 90%는 유효하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책과 헤이비트를 같이 홍보하는 강원국. 네, 변동성 돌파 전략은 직접 알고리즘을 짜서 구상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 훌륭하신 프로그래머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제의 결국은 브리치입니다. 그 엑세큐션, 슬리피지 최소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헤이비트도 이것 때문에 초반기에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노하우를 전부 다 축적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직접 봇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코드 고치고 끙끙끙끙끙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0.1%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헤이비트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더 이상 관여 안 한 역추세 전략이 가미된 VB 플러스 전략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이 더 로버스트하게 나올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 헤이비트 투자금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치, VB 플러스로 돈을 더 먹어야지.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